코로나19와 관련된 Q&A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잘못된 또 정보가 이렇게 또 퍼지는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안을 좀 준비했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Q&A입니다. 첫 번째는요, 반려동물도 감염이 되나? 그렇습니다. 요즘에 애완견, 애완묘 집에서 많이 기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감염이 되나? 이거 궁금한 분도 많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홍콩의 경우는 확진자의 반려견에서 코로나19 약한 양성 반응이요. 그리고요,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반려동물이 감염되거나 인수,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공통 감염 증거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 교수님,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잘 모른다.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약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거는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감염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죠. 감염된 산모에서 태아로 전염이 되나? 그러니까 산모가 감염이 됐을 경우 태아는 어떻게 되냐? 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 서울대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실제로 산모에게서 태아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몇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모는 매우 독특한 그런 면역 방어 기능이 있어서 예. 웬만한 바이러스는 태반을 뚫고 아이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 예. 추가 연구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태반을 통과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산모 태아의 수직 감염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직은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좀 들여다보겠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코로나19는 신종입니다, 신종.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손 소독제로 바이러스는 사멸이 되나? 이 얘기거든요. 여기 다음 화면에 이제 설명이 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비누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로 자주 손 씻기를 하면은 요거는 좀 잡을 수가 있다. 요 얘기는 어떻습니까? 손 소독제의 효과. 손 소독제 효과는 확실히 삼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 소독제보다 훨씬 좋은 게 예. 비누로 손 씻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누요? 예, 비누가 훨씬 좋습니다. 그 비누를 묻혀서 30초 정도 닦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그 비누로 손 씻기를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쓰시고 예. 없어서 꼭 이제 손 소독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손 소독제도 삼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대로 돼 있네요. 알코올 70% 이상 정도면은 이게 사멸 효과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비누로 30초 정도 손을 씻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음 질문도 있습니다. 목욕탕, 수영장 내 감염 가능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이것도 걱정 좀 하세요. 혹시 수영장 많은 분들한테 같이 물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거 혹시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들이 꽤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이런 물에서 살거나 이런 조건에서 예. 살아있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서울대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요, 지금 엘리베이터 타시면 버튼을 누르거나 버스에 손잡이 잡는 거 망설이시거든요. 버튼이나 손잡이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에게서 나온 분비물은 그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이 바이러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환자가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이 버튼을 누른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버튼을 손에 댔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일단 외부에 활동을 하실 때는 예. 가능하면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예. 외부 활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셨다든지 예. 아니면 무빙을 할 때 손잡이를 잡으셨든지 예. 이러실 경우에는 꼭 비누로 손 씻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독제나 비누로 손을 바로 씻는 게 자주 씻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예. 지난 거의 한 30년 동안에 예. 감기를 한 번 정도 알았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실험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비누로 손을 거의 50차례 이상을 씻거든요. 손을 비누로 자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위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묻을 새를 주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손쉽기라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천지 관련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몇 가지 소식이 좀 나왔어요. 보시죠. 신천지 교인들 바이러스 창궐 1월에 우한 방문. 이렇게 되면요.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서 확인했는데 신천지 측 입국 없다. 그동안 주장과 이거 배치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월에 우한에 갔다는 겁니다. 신도들이요. 작년 7월 이후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신도 숫자는 42명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실들이 뭔가 대구로 집중되는 지금 뭔가 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29일, 지난 29일 검사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건강 이상무 주장이다. 이렇게 좀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포인트는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그 중에서도 정확한 규모 자체는 뭐 크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혁근 기자. 신천지 측 설명과 좀 다른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신도 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좀 심각한데요. 지금 국민 여러분도 또 방역 당국도 답답한 게 예. 신천지 교인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연락 두절자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신천지 측은 중국에서 입국을 한 신도는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기록을 전체적으로 법무부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42명이 지금 중국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간이 7월부터 2월입니다. 근데 이 우한 지역에서 처음 예. 신종 코로나19가 발현이 된 게 1월부터 많이 창궐을 하게 됐기 그죠. 때문에 12월부터 등장해서 1월부터 그렇죠. 많았죠. 언제 입국을 했는지가 가장 예. 관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명쾌하게 법무부가 밝히지가 않아서 예.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한 그 인터뷰에서 보시면 예. 일부가 예. 1월 중에 예. 중국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일부 이 42명 가운데 일부는 일부가. 1월 중에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한에 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죠. 그렇죠. 입국한 사람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1월 달에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는지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도대체 신천지 교인 가운데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예. 또 이 사람의 동선이 공개가 돼야 역학조사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됐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이만희 총회장 기사가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신천지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사실은 어떤 인터넷 공간의 댓글들 보면 엄청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뭔가 아쉬운 대목들이 자꾸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꼼꼼한 뭔가를 내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로 검찰 고발입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 굉장히 강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강한 어떻게 보면 강경한 태도군요, 지금요. 신도 명단 누락, 허위 기재 등 지도부 방역 업무 방해 의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검찰 고발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만희 총회장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교주가 저런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 신흥종교의 교주 정도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하면 영생불사의 이미지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영생불사의 이미지를. 그럼 그런 취지라면 통상 이런 검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있죠. 영생불사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야지 자신의 그 신천지 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교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틀 전에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박원순 시장께서는 뭐 검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고 사회적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좀 무마시키고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이러한 뭐 고도의 전술적인 제가 볼 때는 좀 기만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의도가 결코 순수한 것은 아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분이 사회적 책임 그리고 법적 책임에서 과연 그를 면탈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31번 환자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31번 환자가 이미 자기가 신천지 교회에 가기 전에 많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경각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회에 가서 여러 번 예배를 받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이미 형사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먼저 밝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마지막 종교인으로서 양심으로서도 마땅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불만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신천지 신도 우선 검사에 일반 증상자들 뒤로 밀렸다. 이런 겁니다. 신천지 아니라고 검사 안 해준다. 병세 급속도로 악화돼 숨졌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신천지 신도들이 집중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부가 판단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검사력은 한정돼 있는데 한 곳에 집중되니까 다른 일반 유증상자들이 검사를 신속히 못 받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좀 대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사망한 확진자,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서 숨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유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25일입니다. 1339와 대구에 있는 서구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중국 방문도 안 했고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접촉자도 없어 검사를 안 해준다. 신천지 교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셔도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분이 만약에 여기서 거짓이지만 신천지 신도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하면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4번 사망자 14번째 이제 사망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불거진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신천지 교인 31만 명 전수조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이제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들 중에서 유증상자인 1,2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실제로 확진 환자 비율이 거의 87%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무증상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구 지역에는 검사를 하는 역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은 너무도 신천지 관련된 분들의 확진 환자 비율이 높으니까 이제 신천지 교회 분들 위주로
또 열이 나고 어디 중국을 갔다 오고 확진자를 접촉하고 이런 분들이 우선 검사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은 열도 안 나고 확진자도 접촉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예. 검사도 못 하고 예. 집에 기다리는 중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검사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이해는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예.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검사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검사 역량이 안 돼서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측면이 많은 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사 역량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일단 뭐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는 일이 예. 많은데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은 예. 이 신천지 검진하고 또 다르게 중국인 유학생이 지금 기숙사를 차지하고 생활 편의를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예.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예. 원룸을 전전하면서 식사도 자기가 대충 때워야 되는 이런 또 역차별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검진하고 다시 돌아갔다면 예. 신천지 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검사를 하면서 검사비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그럼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람들은 예. 십몇만 원 되는 검사비를 내면서 돈을 내야 자기가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 감염에 따른 책임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사태가 안정이 되면 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 지금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이 부분을 좀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도 이해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많은 사항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기사도 오늘 다뤄지고 있습니다.